예,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는 것과 공정거래 CP를 제대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사이에 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 CP 등급 평가를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등급 평가를 잘 받는다고 해서 사실 공정거래 CP의 수준이 아주 높다. 물론 상당히 뭐 비례할 것으로는 생각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등급 평가 지표라는 게 있으면 또 거기에 걸맞게 지표를 위한 활동을 또 할 수는 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지표만을 위해서 일할 그런 회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죠. 동일하다면 공정거래 CP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어, 그냥 그 실적만 잘 모아가지고 실적 보고서 만들어서 등급평가 신청하면 무조건 잘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지표가 요구하는 뭐 트리플 A 기준, 가장 높은 기준인 트리플 A 기준에 맞게 활동하려면 사실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 활동들하고 정확히 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등급평가 제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정량평가 부분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해야 된다. 또 뭐 사실 보고는 몇 회 해야 된다. 뭐 어디에다 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좀 있죠. 정량평가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 정량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그것이 네 번 했다. 뭐 예컨대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이 이런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1년에 네 번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네 번 이상은 아마 누구나 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두 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CP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준이 낮다고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최고 경영자의 의지는 그 의지 표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 하는 거죠. 말이나 뭐 약간의 행사 참여하는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그런 정도의 말로 하는 것이고 또는 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실제로 이 CP가 모든 임직원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려면은 인사평가에 그리고 보상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모든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제도의 문제점들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건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사건 수가 너무 많으니 CP를 우리는 정말 CP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하고 있어요라고 주장을 하면 그걸 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심사하면서 사건 하다가는 지금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신고부터 조사 때부터 해서 최종 의결 날 때까지가 뭐 2년, 3년 걸린다.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모든 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진금 감경이라든가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면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위해서 주장을 하겠죠. 그 주장하는 것 일일이 다시 검토하다가는 아마 몇 달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아예 우리나라는 초반에는 공정거래 우리는 또 외국처럼 외국과 마찬가지로 어, 뭐 이런 등급평가 제도가 없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심사했느냐? 특히 가진금 감경이 됐을 때의 퍼센트가 20%, 뭐 심지어 자진 시장하면 50% 이렇게 초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금액이 만약 가진 걸 부과하게 되면 그 감경 금액도 커지는 거죠. 이럴 때 누가 책임지고 이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말 잘하고 있어서 우리가 가진금을 감경해야 되겠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사례가 예전에는 도입만으로도 가진금 감경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도입했다는 이유로 가진금 감경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를 일 때마다 이 문제를 상당히 문제 삼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14년에 가중금 감경 제도가 폐지됐는데 하여튼 그전부터 이제 이런 평가 방식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우니
2005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 평가 모델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우리나라는 등급평가 제도입니다. 근데 이 등급평가 제도가 어쩔 수 없이 나타났지만 역시 부작용은 좀 있습니다. 뭐냐면 회사마다 다 다른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의 종류나 리스크의 뭐 중대성이나 크기나 이런 것이 다를 텐데 평가는 등급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신청한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따로 할 수가 없고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대기업용, 뭐 중견 중소기업용, 공공기관용으로 원래 새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만은 막상 들어가 보면 자세히 보면 내용은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준은 특히나 어떤 지표는 숫자가 좀 다른데 그 지표의 기준은 똑같습니다. 즉 대기업에 사용 적용되는 지표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표가 같은 거라면 그 평가 기준 역시 똑같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실제 등급평가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특정 외국계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본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잘하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회사 평가 안 했기 때문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가 결과는 아주 좋지 않았답니다. 뭐 A도 받기 힘들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평가위원들이 이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데 뭐 어쨌든 평가 지표가 우리는 이미 공개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준도 다 공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와 달리 할 수는 없죠. 공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 등급평가 제도 하에서는 획일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등급평가 시스템이 문제는 많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등급평가 제도의 장점도 역시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센티브보다는 오히려 이 등급 평가를 통해서 우리 시스템을 한번 점검하고 그 시스템을 또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 대외적으로 우리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준이 이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게 저는 많이 크다고 생각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등급평가 신청을 하려면은 그 전제로서 당연히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은 돼줘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평가용으로 자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뭐 좀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등급 평가 신청을 뭐 원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법무부가 갖고 있는 평가 지침, 또 일본이 최근에 발간한 CP에 대한 실태 보고서 그 외에도 뭐 영국이나 호주나 이쪽에서 나온 자료들이 다 있죠. 그 나라들은 대부분 다 실질적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필요하면 등급평가 신청하시고 그러면 좀 더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없다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각자 조직의 리스크에 맞게 대응해서 운영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고요. 댓글이나 메일이나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